요즘에 의사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장사꾼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파병에서 걸린 고엽제 피부병 때문에 보건병원을 자주 가는 편인분이 거리가 너무 멀어 간단한 피부병은 최대 피부병에 자주 다닌다는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K대 피부과를 갔었는데 옆에 늘 앉아있던 전공이 레지던트죠. 여자 레지던트가 자리 없었습니다. 해서 전문의에게 물어보았더니 단체 행동 나갔다고 했답니다. 전문의에게 슬쩍 말을 건네보았습니다. 의사들이 자기 밖으로 작아질까봐 파업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꿀먹은 벙어리랍니다. 요즘 전공의들의 파업을 보면서 정말 배부른 대한민국이 되었구나 하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유명 의사들에 관한 얘기 하나를 글로 써보겠다는 생각이 들어 골똘히 생각해보니 슈바이처 박사 일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일화의 줄거리를 대강 적어보니 이렇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화 한 토막을 말씀합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덴마크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그가 탄 기차로 몰려듭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항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입니다. 그래서 취재 경쟁에 열중한 기자들이 한꺼번에 특등실로 우르르 몰려들어가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기사들은 다시 1등 칸으로 몰려가서 찾아보았으나 거기에도 슈바이처 박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또다시 2등 칸으로 가보았으나 거기서도 슈바이처 박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모두 허탈한 나머지 그대로 돌아가 버렸는데 유독 영국 기자 한 사람만이 혹시나 하고 3등 칸을 기웃거리다가 뜻밖의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나무 의자에 꽉 끼어 앉아있는 쾌쾌한 악취로 가득한 3등 칸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런랑 기자가 그에게 특등실로 자리를 옮기기를 권했으나 슈바이처 박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요. 선생님 어떻게 3등 칸에 타셨습니까? 예, 이 기차는 4등 칸이 없어서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며 가십니까? 물어보자 슈바이처 박사는 잠시 후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이 일화 한 토막에는 의료인의 진실한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모두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류급에 속하는 편이죠. 연봉이 최소 2억 이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상위권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것이죠. 19년째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으나 장사꾼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밀려 국가가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이죠. 직전 문재인 정권도 겨우 480명 늘리려다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의 미래 건강이 어찌 됐건 말건 좋은 게 좋고 편안하게 좋은 걸로 그냥 19년을 보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와 내용은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은 딱 한 가지 의사들이 공부를 하지 아니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 듯합니다. 바로 1766년 멜서스의 인구론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인구가 대략 25년마다 2배씩 증가하므로 2세기 뒤에는 인구와 생활물자, 주로 식량이죠. 생활물자 간의 비율이 256대 9가 되며 3세기 뒤에는 4096대 13이 되고 2000년 뒤의 차이는 거의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구도 그러한 비율로 늘어나지 않았으며 식량과 물자도 산업혁명의 발달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론은 죽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인구가 늘지 않는데 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참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좀 더 긴 시간으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병원에 가면은 고작 2, 3분, 좀 길면 5분 정도고요. 친절도 없습니다. 그것도 한참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는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서 독 한 말 한마디 붙인다면 우리의 의사 70%는 처방 사역할입니다. 의사라면 질병의 근원을 해결해야 할 자세가 필요한데 제약사에서 만든 약 처방만 내리는 처방사인 것이죠. 그리고 인구가 잠시 정체될지도 모르나 질병은 절대로 정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같은 게 그러한 질병이죠. 온 세계가 난리법석을 떨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니라 장의사까지 모자랐고 무덤을 만들 수 없어 시체를 무더기로 불도저로 묻는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질병학자들은 앞으로 또 코로나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은 무서운 전염병이 엄습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이에 따라 계속 독한 질병이 온다는 것은 예고가 아니라 반드시 또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게다가 수명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120세까지 무난히 살 수 있다고 내어놓은 통계가 있습니다. 수명이 늘어나면 이에 비례해서 몸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질병에 대해서 환자와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진단하는 등의 진정한 진료가 필요한데 간호사도 할 수 있는 처방사가 되어 하루에 거친 환자 수 곱하기 의료 수가로 이익을 계산하는 현재 의료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멜서스의 인구론이 죽었듯이 의사들의 인구 정책이 뭐니 하는 내용 가지고는 위에서 언급한 거대한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이겨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풍요로운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지의 아프리카로 들어가 병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지는 못할지언정 수술을 앞둔 환자들을 외면하는 처사는 어떠한 변명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느린다고 당신들의 밥그릇이 절대 작아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배우고 마음 깊이 새겨보기를 의사들한테 전합니다. 치료는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고 마음을 숙이는 거랍니다. 환자를 존중하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진솔하게 그 아픔을 이해하면서 인수를 베풀어야 의사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책 두여 권쯤 아니면은 우리나라 장기래 박사님에 대한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참된 인술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행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저나 유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들이여 들으라. 마음을 돌려라. 낮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정원수를 늘린 것은 당신의 밥통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인류사의 평강과 평화를 하는 하나의 수호신의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사진을 보는 이 슈바이처 박사의 이 비행기의 4등석에 탄 그 낮은 자세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료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샬롬.